또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2번. 다음 8개 도시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모든 도시들 사이 직통으로 연결하는 회선을 설치한다면 모두 몇 개 회선이 필요한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 점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다각형으로 생각하면 돼. 이 선들이 직통 회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몇 각형이야? 여기에 대각선까지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거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변의 개수를 더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팔각형의 변의 개수는 8이고요. 그쵸?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8에서 3을 빼주고요. 이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죠. 여기에서 모든 꼭지점에서 그었고 중복되니까 나누기 뭐 해주면 돼? 2 해주면 돼.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8 더하기 얘 먼저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4 곱하기 5 5, 4, 20이니까 답은 28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지금 설명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3번 원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다. 그러니까 원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대요. 그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얘는 아니다란 얘기야. 뭐가 아니다란 얘기냐면 한 직선 위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이걸 왜 따지냐면 한 직선 위에 만약에 세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 3개예요. 1개, 2개, 전체 3개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아닌 그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우리가 계산이 편하겠죠. 일단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한 원 위에 점이 존재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 위에 점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래 놓고서 3번. 이 점들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똑같잖아. 변의 개수. 맞나요? 변의 개수 더하기 대각선의 개수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모든 꼭지점에서 그었죠? 항상 몇 개씩 중복된다고요? 2개씩 중복돼요.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5 더하기 5죠? 3번의 답은 얼마? 5번. 설명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의미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의미 갖고 문제를 보면 문제 보기가 편해진단 말이야. 됐나요?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럼 다른 식의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까? 5번 갑시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왜? 얘가 3x 더하기 1이고요. 얘가 3x 빼기 10이고요. 얘가 x예요. 삼각형 세 내각의 총합은 항상 몇 도? 180도. 3x 더하기 1 더하기 3x 빼기 10 더하기 x예요. 얘가 왜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그쵸? 이제 괄호 풀어서 동류항 계산할 거야. 동류항 계산 어떻게 하는 거게? 뭐가 같은 항끼리?
개수. 동류한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문자. 이게 엔드 기호예요. 그리고란 뜻이에요. 문자 그리고 차수가 같은 한 끼리 뭘 계산한다? 개수의 합을 계산한다예요. 됐을까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 and라는 뜻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or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걸 한글로 또는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얘는 한글로 그리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 그럼 차수가 뭘까, 지우라? 각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게 차수입니다. 개수는 뭘까? 지우야? 각 항에서 문자 앞에서 곱해진 수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자 갖고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의 합을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야. 이건 된다야.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류한 계산을 하는 거고 1을 곱하는 건 생략돼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없죠.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에 1을 곱하는 게 생략되어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니 3 더하기 3 더하기 뭐 하면 돼? 1 하면 돼요. 상수함끼리는 동류항이에요. 2항하겠죠? 맞나요? 7로 나누겠네요. 7이 14. 7, 7은 49. x는 얼마? 단위는 뭐다? 도. 됐을까요? 5번의 답은 27. 문제에서 x도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면 답은 도를 생략해야 돼. 됐습니까? 다음에 설명 이해 안 되시는 거. 단순한 그 문자끼리의 계산마저도 개념으로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정리를 해놨어.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라거든. 얘 동류한 계산 될까 안 될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한끼리 개수의 합을 계산하는 행위면 돼요. 동류한 계산이 돼요. 이 둘을 더하면 돼.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럼 y 플러스 10이 될 거고 x로 표현하면 이거 동류한 계산한 거야. 되나요? 이 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의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거의 개념은 한 80%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20%가 가르는 거야. 근데 중학교 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거 개념을 싹 다 잊어버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그러지. 전혀 안 맞는데. 될까요? 중학교 1, 2, 3학년 거 개념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쌓아가는 거야, 고등학교 거는. 오케이? 됐죠? 아주 간단한 개념마저도 고등학교 가서 다 쓰이는 건데 그걸 학생들이 모를 뿐입니다. 오케이? 그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5번 했고 이제 8번. 그죠?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는 또 왜?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나 이거 일부러 쓰고 있어요. 오케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 괄호를 푸는 거야, 원래는. 근데 더하기는 부호가 안 바뀌니까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동류항 계산할 거야. 이항에서 정리할 거죠? 이항할 땐 등호를 기준으로 옮기는 거야. 됐죠? 이항은 등식의 성질에 더하는 성질과 빼는 성질을 한 방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항할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2x가 되고요. 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30이 되고요.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15. 근데 문제 잘 봐. 여기 도 없죠? 각 x 구하래죠? 그쵸? 답은 뭐다? 15도입니다. 됐을까요? 실은 단위까지 신경 써야 돼. 근데 단위는 나중에 신경 쓰게 하려고 좀 이렇게 잘 안 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결국은 단위까지 신경 다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험 볼 때 이 단위 안 써서 감점 당합니다. 오케이? 그럼 단위가 없는 것도 단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지 단위 쓰는 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몇 번? 17번. 다음 그림이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 17번.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 하자. 각 A가 7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몇 도니? 이거 물어봤어요. 얘를 증명을 하나 해드릴 거고요. 개념으로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각의 크기를 A, 요각의 크기를 B라고 한다면 요렇게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몇 도야? 180도. 즉 70도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180도입니다.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 보면요. 그쵸?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몇 도? 180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잖아. 맞지? 그럼 이 둘도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70도 더하기 얘 둘로 묶어도 2로 묶어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는 X 더하기 A 더하기 B와 어떻다? 같다. 자, 우리 띵 누구야, 띵? 띵 누구야? 우리 X 구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넘어가서 뺄 거야. 괄호쳐서 통째로 뺄 거야. 그럼 X라는 I는 70도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거 알까요? 이거 구할 거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를 그냥 구해버리시면 돼요. 70도 넘어가서 빼면 이 A 더하기 2B라는 I는 110도이고요.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라는 게 얼마다? 55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70도 더하기 55도이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야? 125도? 맞나요? 됐죠? 일단 답은 이건. 응? 몇 번 했지? 17번. 2번이죠? 그쵸? 일단 답은 이건데 내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정은 이거야. 근데 공식처럼 하나 말씀을 드릴게. 과정은 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뭐냐면 삼각형 ABC 기준으로 보세요. 됐죠? 삼각형 세 꼭지점 중에 두 꼭지점에서의
각의 이등분이 만나서 생기는 그 각이 있잖아요. 그 각을 나머지 한 각 갖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띵 누구야 띵? 얘는 90도에서 2분의 1 나머지 한 각을 더해 주시면 돼요. 실은. 그래서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각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얘 절반이면 돼요. 증명은요? 실은 얘 갖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얘를 각 A로 두고 소문자 A, 소문자 B를 해서 식으로서 정리하면 돼요. 그 등식의 성질로 하면 돼. 그건 안 해줄 거야. 한번 해보셔. 궁금하시면.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그땐 내가 해드릴게. 근데 그 과정을 지난번에 내가 수업 때 알려줄 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됐죠? 근데 이거 갖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공식처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두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할까?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하나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이 점에서의 외각의 이등분선 이 만나서 생기는 각 X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각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됐죠? 이때 각 X는 나머지 한 각의 절반과 똑같습니다. 실은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얘가 30도면 얘가 15도예요. 얘가 45도면 얘가 22.5도예요. 실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무슨 얘기를 또 할까? 삼각형에 얘는 그림의 편의상 그리는 거지. 그냥 삼각형에서 두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나머지 한 각 갖고 이야기하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90도에서 빼면 돼요. 2분의 1 나머지 한 각. 각 A로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선 외곽편 이렇게 되니까 얘를 B로 그냥 얘기할게요. 증명은요. 이런 식이에요. 같은 각을 문자로 둔 다음에 삼각형의 외곽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나머지는 뭐 이런 정리를 할 건데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야 돼. 삼각형에 두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90도에다가 나머지 한 각의 절반을 더하면 되고요. 삼각형에 두 외각의 이등분선이 생겨서 만드는 각은 90도에다가 나머지 한 각의 절반을 빼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내각과 하나의 외각이 만나서 생기는 건요. 나머지 한 각의 절반이라고요. 그냥. 될까요? 이 그림은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두 내각의 이등분선, 한 내각과 한 외각의 이등분선, 두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실은. 되나요? 그럼 얘는요? 다른 상황에서, 얘들 빼고 나머지 상황에서. 근데 얘들 공부할 때 이런 과정을 해놔야 나머지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이거 갖고 풀라고 했던 거야. 이 문제들을 풀 때. 지금부터는 지금 졸려? 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도 돼요. 어차피 적는 거 없잖아. 듣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로 그냥 푸시면 돼요. 이제. 그죠? 근데 가끔 심심할 때 제발 심심해라. 안 심심해서 하지 말고 제발 심심해라. 해보셔야 돼. 난 해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막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혹시 방법을 모르겠다.
지금 얘기해줘요. 한 번 더 보여주게. 혹시나 해보다가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도 질문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또 해드릴 테니까. 이제 19번 하면 될까요? 이게 딱 써먹는 애잖아. 이제 써먹어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ABC래. 내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각 I래. 얘 X를 구하래. 그럼 요각 알면 요각 알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요각이 몇 도래요? 94도. 그럼 얘가 몇 도예요? 86도. 절반하면요? 얘 절반하면 43도. 걔한테 90 더하면 걔한테 90 더하면 130 답이에요. 됐을까요? 자, 32번 할 거고요. 이거 32번 하기 전에 이쪽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놓으세요. 지울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건 내가 정리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리할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시간 드릴 거고요. 얘기 안 하면 앞으로 그냥 지울 거고요. 됐죠? 본인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 더. 정리 왜 하는 걸까? 복습하려고.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볼 곳에 정리해야 돼요. 다시 안 볼 곳에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지우는 정리 안 해도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지?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다시 안 봐도 된다 이거지? 응? 자, 32번을 봅시다. 요 x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별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것들을 한번 쉽게 구할 거야. 맞지? 근데 얘가 걱정인 거지. 자, 별 모양에서 또다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삼각형을 찾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을 찾는 거야. 그럼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x를 바로 구할 수 있죠. 다음에 또 삼각형을 찾을 건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얘가 몇 도예요? 그죠? 그럼 요렇게 또 삼각형이잖아. 3개 더한 건 몇 도?
180도. 그래서 끝에 거의 합이 180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얘와 얘를 찾으란 얘기일 뿐이야. 그 y는 몇 도? 필요 없지. x 더하기 y 구할 거니까 100도네 그냥. 그죠? y가 몇 도인지 구할 필요 없잖아. 이만큼이 180도인데 x 더하기 y 구하래. 그럼 180에서 80 빼면 되지. 그죠? 근데 별 모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요렇게 그리면 다시 그립시다. 요렇게 그리면 요 안에 다각형의 모양이 뭐예요? 오각형. 그거만큼 삼각형이 생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인데 이 안에 있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요 끝에 있는 각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오각형의 외곽의 총합을 한 번 더하면 360도죠. 즉 180도가 몇 개예요? 2개. 360도가 180도가 5개야? 그러면 이만큼들이니까 오각형의 외곽의 총합을 한 번 빼면 요 삼각형 내각의 총합들 더한 거에서 요 노란 거 더한 거 싹 뺀 거죠. 요까지 이해될까요? 오각형의 외곽의 총합을 한 번 빼면 얘들의 합이잖아. 한 번 더 빼면 얘들의 합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만 남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별 모양의 끝에 있는 각들의 총합은 180도에서 곱하기 이 변의 개수에다가 항상 4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지율이 졸려. 졸린 눈빛 딱 보였어. 얘는 안에 몇 각형? 육각형. 그러니까 180도 곱하기 뭐 하면 돼요? 6 빼기 4 하면 끝에 있는 것들의 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에가 몇 각형일까? 7각형.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것들의 합은 180도 곱하기 7 빼기 4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별이 몇 개가 있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마치 공식처럼 외운다기보다 하나를 제대로 기억하고 나머지 애들도 다 이런 식일 거야 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쵸? 됐을까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지금 문제 적는 동안. 33번. 지우는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네. 일어나. 그럼 우리 이제 얘 알면 얘 되잖아. 얘를 삼각형에서 외곽 더해서 만난 거니까 90도에서 얘의 절반을 뺀 게 x잖아. 그죠?
76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38인가요? 그러면 52인가요? 그죠? 33번에다 보면 52도. 34번은요? 얘도 똑같잖아. 다만 x를 구해놓은 것 뿐이죠. 그죠? 34번 해볼게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원래 얘가 x였던 거잖아. 그쵸? 이 각을 각 B라고 할게요. B이기도 하네. 됐죠? 그러면 62도라는 아이는 90도에서 각 B의 2분의 1을 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등식의 성질로 B만 구하면 되잖아. 넘어가서 빼면 28도고요.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몇 도야? 이해 못해서? 넘어가서 빼면 몇 도라고요? 18이야? 아니잖아. 28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8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나 혼자 계산하고 나 혼자 다 해. 진짜 계산 좀 해주지 진짜. 답은 그래서 34번에 몇 번? 됐나요? 35번 똑같잖아. 똑같잖아 얘랑. 응?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교재에 없었냐? 지율이는 한 3번, 모든 교재 다 있거든요. 유형으로 심지어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율아. 질문 한 번을 안 해, 아주 그냥. 안 푸른 거 아니야, 혹시? 설마가 사람. 역시나 얘가 x인데, 우리가 공식에선 얘가 x였던 거야. 그러니까 등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66도는 90도 마이너스 2분의 1 x 이거 만족한다 이거지. 그 등식의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24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하면 x니까 24의 2배가 얼마야? 답은 4번. 좀 복습 좀 하는 것 좀 하고 좀 마찬가지야. 지우도 도움 됐습니까? 몰랐던 거 많이 알았습니까? 센 숙제 부분. 아씨, 내가 은서 답지 또 준비 안 했어? 예전체도 숙제 있었어. 838번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중 그러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숫자로 쓸게요. 4, 6, 8, 12, 20면체가 있는데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4개, 5개입니다. 나머지들은 3개, 3개고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제 문제에서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중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정다면체. 그럼 정사면체죠? 그쵸? 이 정사면체의 면의 개수를 A래요. 그럼 A는 4죠?
정 4면체 그려놓고 봐도 돼요. 이게 깔끔하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아니구나. 필요 없구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다면체. 얘죠? 걔의 면의 개수를 B라 한대요. 그럼 20이죠, 뭐. 그럴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80이 답이네. 설명 더 필요한 거? 다음에 856번 봅시다. 정 12면체의 각 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 만든 입체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시오잖아. 우리 이렇게 하자. 정 4면체를 보면 꼭지점 정 4면체, 한글로 4면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그러니까 실은 나도 따로따로 아직 잘 안 외워져. 그래서 나는 표를 통째로 만들어낼 거야. 됐죠? 자, 면의 개수가 4개야. 이 정 4면체의 그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그쵸? 모서리의 개수는 6개. 정 6면체 봅시다. 6면체의 면의 개수는 6개야. 8, 12, 20면체까지 만듭시다. 그러면 4, 6, 8, 12, 20이고요. 아, 이제 됐어. 내가 요것만 딱 보면 되거든. 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거든. 그쵸? 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 다면체의 각 면에 중점을 연결한 게 꼭지점의 개수인 다면체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문제 봅시다. 어디 갔어? 856번. 정 12면체의 각면의 한가운데 점, 12면체 한가운데 점, 20면체네. 그쵸? 그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요. 그렇죠. 됐을까요? 표를 몇 번 만들어 보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막 이건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되나요? 애매하게 가면 안 돼. 개념은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능숙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 수많은 연습. 그 수많은 연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표를 만들어 봐. 따로 만들지 말고요. 그쵸?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하게 된다고요. 실은 내가 얘를 밑에다 적지만, 보여주려고 밑에다 적지만, 난 여기다 그냥 4, 6, 8, 12, 20 숫자를 적어요, 실은. 오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푸는 목적은요, 답을 맞추자가 아니야. 답을 맞추는 건 그 당연한 거고, 그쵸? 그 답을 맞추기 위한 과정, 그거를 개념 갖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개념을 익히자야. 그 개념을 익혀놔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든 내가 해결할 수 있고요. 그 개념이 능숙하고 익숙해져야 학교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편한 거, 그치? 내가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그죠?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쵸?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수학은 암기도 들어있지만 이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그 공부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수학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개념으로 흘러간다예요.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는 건 개념으로 그 문제를 고민하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예요. 개념을 잘 모른다예요. 난 분명히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념을 외우고는 있지만 개념 갖고 연습하고 능숙하게 만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수학 공부할 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그죠? 그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본인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렇지 않아? 수학 공부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수학 공부를 해보면 이게 개념이 왜 중요하지? 도대체 개념 어디다 쓰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안 써봐서 그래.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 그럼 수학 공부를 한 걸까 안 한 걸까? 안 한 거라니까요. 문제를 한 2권, 3권 풀어도 수학 공부를 안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학 공부는 개념 갖고 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개념을 익숙하고 능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학 공부입니다. 그거를 그러기 위한 도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일단 알고 봐야지 보이는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봐? 그쵸? 개념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개념서의 목적은 개념을 알게 하는 데까지예요. 어느 정도 문제를 볼 수 있게. 그죠? 그래서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 개념서예요. 그거 봤잖아? 근데 개념이 안 남았잖아? 그럼 그 개념서 제대로 공부한 걸까 안 한 걸까? 전혀 안 한 겁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나 이 문제 동그라미 다 쳤어. 틀린 거 다 고쳤어. 아싸, 나 이 책 끝냈어. 왜? 왜 그 책을 끝낸 거죠? 개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익힌 게 없는데 왜 그 책이 끝난 거죠? 그죠? 개념서에선 개념을 얻으셔야 되고요.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유형서에선 뭘 얻으셔야 될까? 뭐 유형서에서 유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얻으시는 거. 그게 유형이야.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 그게 유형이 아니라 이 개념으로 이런 유형은 이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때 그 방법대로 공부할까? 아니죠. 본인들이 하던 방법대로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망하지. 개념이 남지 않는 공부들인데. 지금부터 개념이 남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거는 진짜로 유형서 한 2-3권만 열심히 문제를 풀면 중학교 거는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돼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 망합니다. 오케이? 중학교 성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면 중학교 성적은 그냥 나와야 하는 거고 중학교 때 그 공부 습관을 잘 잡아서 고등학교 가서도 잘 나와야죠. 그죠? 그러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어, 지우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개념 갖고 흘러가는 과정을 다 설명이 가능해서 답이 그거일 수밖에 없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공부 과정으로서 선생님한테 풀이를 듣고 그 풀이대로 한번 해보면서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 풀이를 외워갖고 여러 번 고민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본인이 개념 가지고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납득해야 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아는 겁니다. 동그라미 쳤으니까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틀렸는데 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내 기준은 그거 아니야. 설명 가능하다라면 틀려도 돼. 계산 실수한 걸 테니까 그것만 고치면 돼. 그 고치는 행위는 하셔야겠지만 그 문제를 모르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쳤더라도 개념 갖고 답이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지 못한다라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라고 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풀었냐고.
내가 물어보는 기준은 그겁니다. 조금 처음에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좀 힘들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개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보면 이게 훨씬 편하고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걸 꾸역꾸역 안 따라와줘. 꾸역꾸역 안 해. 그런 거. 설명 다 해줘도 어떻게든 안 해. 그래서 설득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됐습니까? 이걸 진짜 느끼고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학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겁니다. 다들 똑같이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개념이 남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몰라도 되는 문제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고 몰라도 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개념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건 해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응? 문제 풀 때마다 새롭잖아. 문제 풀 때마다 새로웠잖아. 문제 한 여러 번 풀 때마다. 아니야? 아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856번까지 얘기했죠? 그쵸? 이번엔 858번 갑시다. 8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인 정사면체가 있다. 이거 지율이랑 저기 있을 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지? 이 정사면체의 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 도형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내 그림을 너무 정확하게 그렸다.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돼요. 머릿속에서 좀 그려질까요?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정팔면체가 된다라는 거. 다시 이 그림이 이상하면 책에 있는 걸 좀 봐주면 돼요. 연결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건 아시겠어요?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길이도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들을 모두 연결한 선의 길이들은 모두 같아. 그쵸? 그럼 정삼각형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정삼각형 1개, 2개, 3개, 4개가 만들어지고 얘를 기준으로 반대편에서 또다시 정삼각형 몇 개가 만들어질 거야?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거 2개 여기 사각형 이렇게. 그죠? 머릿속에 그려졌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팔면체일 거란 말이야. 그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 맞죠? 맞죠? 정팔면체야. 그럼 정팔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정팔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인데? 그러니까 요 길이 일단 구해야 되는구나. 요 길이는
얘가 일단 또 이렇게 옆에를 그릴게요. 가운데 연결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정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4고 얘가 4야. 됐죠? 얘가 그리고 60도예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얘와 얘 또한 뭐다? 60도. 그러니까 얘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4.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4. 모든 모서리 길이가 얼마라고요? 4. 그러니까 정팔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4고요. 모서리의 개수만 곱해주면 돼요. 정팔면체의 모서리 개수 몇 개? 12개. 그래서 답은 얼마? 48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860번) 갑시다. 다음 중 정사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은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지죠. 그쵸? 이렇게 잘라도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평면으로 자를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얘도 삼각형인가? 얘도 삼각형이 되네. 면이 될 거고,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일단 정사면체니까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죠? 직사각형도 직사각형 네 변이지네. 요렇게 자르면 되겠다. 아니, 요렇게 자르면 직사각형도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한 평면으로 지나면서 선이 몇 개를 지나냐를 보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쵸? 다음에 사다리꼴도 직사각형인데 얘가 좀 위로 올라가서 잘리면 작고 길구가 돼요. 그죠? 사다리꼴도 잘라낼 수 있고요. 정삼각형은 당연히 잘라낼 수 있고요. 됐죠? 다음에 정삼각형 여기서 자른 것도 정삼각형 이렇게 잘랐다고 봐도. 그쵸? 근데 직각삼각형은 어디 하나가 직각이 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요. 얘한테서는. 됐을까요? 그래서 삼각형은 되겠지만 직각삼각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얘가 이제 머릿속에서 좀 잘 그려지려면 실은 그 앞단원에 그 위치관계 있잖아요. 면과 면의 위치관계, 면과 선의 위치관계. 그걸 좀 연습을 했다면 그게 좀 잘 그려지긴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잘 안 그려지면 그쪽 가서 위치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오시면 좋아요. 위치관계 쪽 문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면 잘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됐을까요? (861번도)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가 있고요. 정육면체래요.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요. 세점 DM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구하래요. DMF. 여기가 D고 얘가 M이고 여기가 F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거니까 얘가 얘고 얘고 요렇게 평면으로 잘라지겠죠. 그쵸? 만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잘라지는 걸. 됐죠?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하니까 얘랑 대칭 뭐 이렇게 대각선 그려서 대칭인 쪽으로 뭐 봐도 좋고요. 오케이? 그때그때 내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 이게 위치관계 쪽에서 조금 눈에 익어야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중점이니까 나는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그어놓고 대칭으로 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정육면체이고요. 그러니까 대칭 쪽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점을 지날 거란 말이야. 이런 평면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단면이. 잘라내면. 그쵸? 됐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아요. 요 길이도 어때요? 요 길이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다? 마름모가 됩니다.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오케이? 됐을까요? 이제 862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DG를 지나는 평면을 잘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정육면체가 있고요. BDG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대요. 그러면 정육면체가 그냥 이렇게 잘라지는 거겠죠? 그쵸? 잘라져서 이렇게 나누어질 거야. 두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래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될 거냐면요. 얘는 참 이런 입체 도형과 이런 입체 도형 이런 입체 도형 두 개로 나누어질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삼각뿔로 보면 되고요. 얘는 정육면체에서 얘를 잘라낸 나머지로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우리는 개념은 항상 얘 같은 경우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걔한테서 무언가를 더 하거나 더 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는 삼각뿔로 보면 좋고요. 됐죠? 그럼 1번 면의 개수의 합이에요. 그럼 얘들도 면이거든. 그쵸? 일단 면 6개에다 하나 더 더한 거죠. 몇 개예요? 1번 면의 개수의 합이야. 얘들도 면이라고요. 면이 남겨져 있잖아. 잘라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면이 6개에다가 이면까지 더하면 되는 거야. 면의 개수 몇 개예요? 7개. 여기에 얘의 면의 개수 몇 개예요? 삼각뿔이니까. 4개예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1. 2번. 꼭지점의 개수의 합. 그럼 일단 정육면체의 꼭지점은 몇 개예요? 8개죠. 그 중에서 하나 빼진 거지. 그쵸? 그럼 7개죠. 그럼 삼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예요. 얼마? 3번 모서리의 개수야. 그러면 일단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예요? 12개에서 3개가 빼졌죠. 그리고 다시 3개가 더해졌네. 그럼 몇 개예요? 12개. 그러니까 기본 도형을 기준으로 항상 보시는 거예요. 삼각뿔의 모서리 몇 개예요? 6개요. 뿔이잖아. 윗면이 삼각형이고.
3번의 답. 이해 안 되시는 거. 세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냥 손으로 세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본 도형을 기준으로 세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때서야 손으로 세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개념으로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가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케이? 자, 863번 하면 오늘의 질문은 끝나네요.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 얘로 만들어진 정류면체를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을 잘 때 생기는 단면에서 각 ACB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접어야죠. 나 이거 했던 것 같다. 그지? 설마 이거 지우가 질문한 건 아니겠지? 끊으세요. 그 사이에 휴대폰을 그냥. 자, 정육면체 접어봅시다. 어쨌든 우리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려놓고 점에 이름만 매기면 되거든요. 됐죠? 그럼 나는 내 기준은 그냥 얘를 밑면으로 삼을 거야. 얘가 밑면이니까 여기를 C로 볼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B죠. 그죠? B로 접고 이렇게 접고 여기가 A죠. 됐나요? 다 했어. 그 A, B, C를 지나는 평면을 자를 거니까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 길이 어때요? 그러면서 삼각형이죠?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얘의 각 ACB의 크기, ACB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몇 도? 60도. 설마 지우가 물어본 건 아니겠지? 두 번. 이해 안 되시는 거, 설명 더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럼 이제 회전체로 넘어갑시다. 자, 지우야, 회전체 정의.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시킨 입체 도형. 그럼 이 한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시킨 도형을 회전체라고 부르고요. 됐죠? 그 회전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회전체 등은 기둥, 뿔, 뿔대, 구 이렇게 4개에 대한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 회전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회전체는 이 범위 안에서 끝납니다. 됐죠? 얘들 가지고 조합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회전체에서 직사각형을 1회전시킨 입체 도형 기둥인 거죠? 그쵸? 이렇게 합시다. 얘 이름은 뭐다? 원기둥. 다음에 삼각형을 1회전시킨 거. 얘 이름이 뭘까요? 원뿔. 다음에 사다리꼴을 1회전시킨 거. 얘 이름이 뭘까요?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항상 회전체는 회전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반원을 1회전시킨 거. 얘 이름이 뭘까요? 구입니다. 됐죠? 자, 회전체에서 이 옆면에 얘를 표현하는 요선 있잖아요. 요선. 그쵸? 요선. 옆면의 경계를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요선. 얘는 면이 따로 없지. 요선. 얘들 이 선의 이름이 뭘까요?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외우 아니에요. 용어예요. 모선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회전축 외우라고 안 물어봐도 돼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회전축이에요. 그냥 이름이. 됐죠? 우리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자여서 내가 어떤 수학 학회에 들어가 있는 무슨 유명한 사람이어서 내가 용어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글이니까 얘를 회전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모선이라고 불러요. 그죠? 아, 왜 힘들게 지들 마음대로 모선이라고 부르겠어. 편한 뭔가가 있겠지. 그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일단은 받아들여주고 같이 써줘야죠. 내 맘대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그런 유명한 수학자가 되면 돼요. 되고 나서 얘기하세요. 얘 용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맘대로 바꿀래. 해주세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꿀 겁니다. 그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새끼들이 왜 지들 맘대로 열심히 해석을 해, 그 사람들이. 우린 써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됐나요? 용어 이름이 뭐라고요? 모선. 됐습니까? 모선이고요. 회전축이고요. 자, 우리 엊그제 이 용어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쵸? 요걸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의 이름은 뭐다? 단면의 이름은? 기둥일 때. 미안합니다. 직사각형. 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안 했지? 그죠? 뿔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이름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뿔대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이름은? 등변 사다리꼴. 그럴 수밖에 없죠. 구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이름은? 원. 근데 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구는 회전축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어디에서 자르든 그 단면의 모양이 항상 뭐다? 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건데, 자, 기둥.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위에서, 가운데서, 밑에서 잘랐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모두 다 뭐예요? 원. 근데 기둥이면 모두 다 합동이죠. 됐나요? 왜? 그림 합동 아닌 것처럼 보여? 합동이라고 생각해줘. 됐나요? 원뿔에서 위에, 가운데, 밑에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모두 원. 하지만 뿔은 작게, 점차, 커지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뿔대 또한 뿔과 비슷하죠. 그죠? 작게, 찌게, 커지게. 그쵸? 그죠? 자, 구는 이제 요 구의 중심을 지나게 자른 애들은 모두 다 합동인원이거든요. 회전 수직만 얘기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수직. 그래서 구는 요렇게 자르면 작았다, 커졌다. 가장 큰 단면이겠죠? 다시 작아집니다. 됐죠? 자, 이제 회전축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원 기둥에서 회전축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 그려질까? 단면이 직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걸 그리고 싶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아이씨, 잠깐만요. 아이씨, 너무 쉽게 그렸다. 아이씨. 얘를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타원으로 그려집니다. 됐죠? 근데 하나의 밑면을 포함해서 잘랐어.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동굴 모양이라고 얘기합시다. 됐을까요? 이렇게 잘라도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기둥이니까 두 밑면이 합동이 원입니다. 자, 뿔에서 만들어지는 애들. 역시나 이렇게 자르면 타원 모양이겠죠? 타원 모양 이제 너무 쉽죠?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잘랐을 때 동굴 모양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뿔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 그죠? 딱히 생각나는 거 없네요. 그죠? 타원과 요 모양. 그죠? 자, 원뿔대에서 이렇게 자르면 물론 계속 사다리꼴이고요. 그쵸? 등변 사다리꼴이죠. 그쵸? 사다리꼴이고. 역시나 이렇게 자르면 또다시 동굴 모양 만들어지고요. 밑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타원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구가 어디에서 자르든 다보다 원입니다. 됐나요? 그 정도. 하면서 이제 다면체의 전개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각기둥, 각뿔대의 전개도 같은 경우도 그냥 밑면의 모양과 옆면은 직사각형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걔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원기둥, 원뿔, 원뿔대에 대한 전개도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원기둥의 전개도는요. 잘라서 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고요. 밑면이 몇 개? 2개. 둘은 합동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원뿔의 전개도는요. 잘라서 피면 부채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배운 거야. 됐죠? 그리고 밑면이 원으로서 몇 개?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모선의 길이입니다. 높이는 여기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원뿔대 잘라서 폈다라고 생각할 건데 뿔대라는 것 자체가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덜어내고 남은 애들이거든요. 그 전개도 또한 큰 뿔의 전개도에서 작은 뿔을 덜어낸 걸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옆면은. 그쵸? 근데 덜어내는 순간 부피는 덜어내는 거지만 전개도는 밑면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쵸? 이게 뿔대의 전개도고요. 구의 전개도는 고등과정까지는 안 배웁니다. 구의 전개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옛날 지도에 이런 식의 우리 지구가 구잖아요. 그쵸? 전개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긴 한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써요. 고등과정 나중에 대학 가서 왜 토목이나 측지나 이런 쪽 가면 좀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마 잘 모르겠어. 배울지 안 배울지. 일단 고등과정까지는 안 배웁니다. 구의 전개도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구는 건널비와 부피 공식을 외우셔야 돼.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외우셔야 돼. 구의 건널비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려고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얘는 외우셔야 돼. 됐죠? 우리 개념서에서 구의 건널비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얘기한 적 있을까? 본 적 있을까? 없나요? 개념서 있습니다. 공 모양의 구를 뭐 끈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평면에다가 이렇게 원 모양을 해서 했다. 그랬더니
이 9의 단면인 원이 몇 개? 2개 들어간 거 정도더라. 그래서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으로 계산하자. 이 정도까지만 해요. 됐죠? 9의 건널비는 뭐라고요? 4파이 r제곱. 9의 건널비는 뭐라고요? 9의 건널비 뭐라고요? 4파이 r제곱.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건널비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r 한 번 더 곱하면 돼. 그죠? 자, 9의 건널비는 뭐라고요? 아니, 건널비. 4파이 r제곱. 일단 이거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9의 건널비 뭐라고요? 4파이 r제곱. 9의 건널비 뭐라고요? 4파이 r제곱. 9의 건널비 뭐라고요, 지우라? 4파이 r제곱. 9의 건널비 뭐라고? 4파이 r제곱. 됐나요? 내가 너무 개념 설명인데 너무 시간을 오래 썼네. 그죠? 자, 유형 1번 봅시다. 894번.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1번 원뿔. 회전체 맞죠? 2번 9 맞고 3번 사각뿔대 당연히 아니죠? 4번 원기둥 맞고요. 5번 정팔면체 당연히 아니죠. 그죠? 89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도형 직선 L을 회전체 1회전시켜 생긴 입체도형. 봐봐.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요. 평면도형을 이렇게 하나 알려주고서 입체도형 어떤 애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그려요. 데칼코마니 알죠, 이제? 대칭으로 그려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래 놓고 이 점과 이 점을 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필요한 점들을 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을 그리게 될 겁니다. 되나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단면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얘의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리고요. 뭐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될까요? 그러면 회전체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건 내 팁입니다. 그냥. 897번의 답은요. 4번이겠죠? 그죠? 다음에 903번 같은 경우 보면 유형 3번. 오른쪽, 얘는 그냥 문제 가지고 갈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각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D가 이렇게 있는데요. 회전시켜서 원뿔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그 도형을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 되죠. 얘를 회전축해서 도형을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도 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또 회전축을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얘는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도 되는 거죠. 안에 포함이 되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원뿔이 또 돼요. 됐죠? 근데 얘를 회전축으로 돌리면 원뿔 2개가 합쳐진 애가 되는 게 보이실까요? 얘는 원뿔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됐을까? 그려졌을까?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뭐 하면 되는데 답은 5번이고요. 일단은 오늘 숙제는 그래 912번까지만 합시다. 151쪽에 912번까지. 다만 앞부분 안 돼 있는 사람 다 해오세요. 응?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앞부분 안 되는 거 다 채우시라고. 여유 부리고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오늘 프린트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까지니까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부터 36문제예요.
범위가 이미 익숙한 범위인 만큼 지우는 해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엔 2학년 1학기 걸 나갈 거예요. 오케이? 프린트로 따로 준비할 거예요. 2학년 거. 이번 주 금요일. 왜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아쉬웠지? 이번 주 금요일은 2학년 1학기 거 선행을 나갈 거니까 그냥 요 프린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 푸신 다음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우는 일이 있어서 일찍 보낼 거고요. 지율이랑 주연이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잠깐만 갑시다. 옆으로 오늘 하기로 했잖아. 8시부터